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치를 창출하는 벨리입니다. 최근 박사방의 문제로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잔인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회비를 암호화폐 모네로로 결제한 것입니다. 정말 모네로로 결제하면 신분을 숨길 수 있는 것인가? 방송 등에서 해설자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고 있으나 알지 못하는 말만 읽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이 2008년 경제위기를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코로나 위기는 실물 경제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급 사슬이 붕괴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생산이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고 생산이 멈추면 판매도 없고, 판매가 없으면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면 다니던 회사도 잘리고, 취업도 안 되고, 월급이 없으니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니 술도 못 사 먹고, 여행도 못 가고,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현재의 실물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로까지 연결될까라는 문제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코로나발 위기가 금융 위기로 퍼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만약 금융 위기로 가는 상황이었다면 암호화폐 가격은 떡상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즉 박사방, 2008년 금융위기, 현재의 코로나 위기 모두에서 암호화폐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뭐야? 유령이야?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 기회에 암호화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입니다. 지금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과 응용 분야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에서 블록은 일정한 크기를 갖는 데이터의 묶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돈도 찾고, 돈도 보내고, 저금도 하고, 카드 사용 요금도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는 누구는 얼마를 찾았고, 또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송금했고, 누가 얼마를 저금하고, 얼마를 카드 사용 요금으로 결제했는지에 관련된 것을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컴퓨터에 기록한 것이 곧 데이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저장하면 데이터 관리가 편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에서는 10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분 만에 한 개씩의 블록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체인은 블록들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고리로 한번 묶이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블록이라도 살짝 바꾸거나 살짝 빼내가면 고리가 느슨해져 금방 알아차리게 되므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서의 첫 번째 핵심 기술은 탈중앙화, 즉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기술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중앙화된 시스템, 즉 미들맨, 중개기관이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은행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송금도 할 수 없고 돈도 찾을 수 없고 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은행이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우리들의 금융거래를 총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이 권력화되고 대형화된 것입니다. 은행 마음대로 고객들을 홀리는 펀드 등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 수수료 먹고 고객은 손해봐도 나몰라 입 닦는 일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은행이 파산하거나 핵전쟁으로 서버가 파괴되거나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돈 다 날리는 금융 혼란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권력화되고 대형화된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어투피어, 즉 개인 대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은행이 없는데 송금, 출금, 입금 등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블록체인 사용자,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월급도 안 주는데 장부 관리까지 하라고요? 내가 미쳤습니까? 그러지 마. 장부 관리 공짜로 시키겠니? 아이고 참, 장부 관리하면 채굴권 줄게. 내가 제일 먼저 블록 채굴하면 한 개당 50비트코인 줄 거야. 아, 그렇구나. 해볼까? 그런데 난 복잡한 암호 관련 수학 문제 못 푸는데? 야, 너 보고 언제 수학 문제 풀라고 했니? 그냥 컴만 돌리면 돼. 푸는 방법은 내가 이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놨어. 내가 불규칙하게 지 맘대로 특정 수를 발생하는 시스템은 만들어놨는데 너 컴퓨터에서 재수 좋게 제일 먼저 100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너가 채굴한 거야. 아이고 그럼 컴 여러 대 돌리면 유리하겠네. 그렇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장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 방송에서 채굴을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문가 아니야. 바보야. 걱정 안 해도 돼. 비트코인의 경우 장부를 관리하는 사용자들을 노드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3월 현재 약 12,000여 개 정도의 노드가 장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은 의변조 방지 기술입니다. 앞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기록한 블록들은 순서대로 체인으로 연결하여 보관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해커가 슬쩍 블록 내 데이터를 의조 또는 변조하거나 블록 자체를 없애버리면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이상하잖아. 우리가 정해놓은 순서가 아니야. 자식들 또 장난쳤네. 의변조된 것을 알았다면 원래 데이터는 어떻게 다시 생성하죠? 장부가 전 세계적으로 12,000개가 있는데요. 뭐 장부 다 내놔봐. 12,000개 중에 6,001개, 즉 가반수 이상의 장부가 같으면 그것이 곧 원본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의변조가 어렵다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의변조 하려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6,001개 이상의 컴퓨터를 해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그걸 다 어떻게 해킹해? 그것도 데이터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블록체인에서는 의변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 대 개인이 직접 거래하고 레저 즉 장부의 의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앱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앱을 우리는 탈중앙화된 앱, 즉 Decentralized App, 다시 말해서 DApp 또는 DAp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블록체인을 금융 분야에 응용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으시거나 금송아지 있으시면 도둑 맞을까 두려움에 떨지 말고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 다이아몬드는 갑돌이 것이고 이 금송아지는 갑순이 것이야 라고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면 훔쳐가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 못할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땅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는 제 땅이야 라고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지에서 누가 나타나 야 이거 내 땅이야 바보야 오늘부터 압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입니까? 가만히 있게? 동네 사람들 가반수 이상이 야 제 땅 맞아 하면 예지에서 온 애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3.3대인 날 식당에서 삼겹살 시켰는데 이 삼겹살이 중국산인지 제주도 흑돼지인지도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록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미국의 대형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로 전 세계 20억 인구가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최하에 은둔하여 세상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내공을 쌓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창의와 혁신으로 큰 바람을 몰고 갈 새로운 화폐 비트코인을 들고 세상에 화려하게 등장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1:1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A4 용지 9장짜리 논문을 들고 2008년 10월 인터넷에 등장하였다가 2011년 4월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후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금도 누구인지 모른 채 어디에선가 막대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세상에 겁으로 살고 있는 일본계 서양인이라는 예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감으로 은행이 필요 없는 새로운 전자화폐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도덕적 해이로 리먼 브러더스 은행 하나가 파산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또 전 세계가 이렇게 신음하다니 만약 은행이 해킹을 당하거나 핵전쟁으로 서버가 파괴되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라고 한탄을 하면서 세상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경제관은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화폐 발행권과 재정권을 갖고 권력의 힘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까지 침해하는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정적이 마음에 안 들면 국가 권력이 그의 금융거래를 추적해서 올가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국가는 필요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이퍼 펑크였던 것입니다. 사이퍼는 암호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이퍼 펑크는 암호 기술 추종자인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쥐고 통제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암호 기술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는 암호 기술이 다수 적용되었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퍼펑크의 대표적인 인물은 2010년 11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 관련 기밀 문서를 공개하여 집요하게 미국의 추적을 당한 내부 고발자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대변인 줄리언 어산지와 비틀즈 그룹의 리드 보컬 존 레논을 들 수 있습니다.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음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사를 보면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 생각해봐. 그것 어려운 거 아니야. I hope and the world will be one. 전 세계는 하나가 될 수 있어. 개인적인 자유를 열망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장부에 있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 파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파일에는 이몽령 300비트코인, 춘향이 500비트코인, 방자 1만 비트코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호화폐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컴퓨터 파일, 즉 장부는 전 세계 12,000여 개의 컴퓨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영양가 만점 저녁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또 호텔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이미 교환의 가치를 갖는 화폐가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 세계에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저장의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젠 완전한 화폐가 된 것입니다. 암호화폐에는 암호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송금하고 출금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할 때 암호키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키가 개인키, 공개키, 암호화폐 주소입니다. 여기서 개인키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키는 통장인 것입니다. 공개키, 즉 통장이 있으면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주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통장에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 즉 암호화폐 주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보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상대방에게 바로 보내는 방법. 두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을 거래소 지갑에서 나의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법. 세 번째는 암호화폐를 직접 채굴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개인이 세 번째 방법인 암호화폐를 직접 채굴해서 박사방으로 송금한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합니다. 그것을 나의 지갑으로 옮깁니다. 다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박사방 지갑으로 송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100% 추적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주소에서 어떤 주소로 얼마가 송금되는지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의 익명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적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자의 주소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에 의해서 박사방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박사방에 송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이 박사방에서 시키는 대로 해외의 거래소에 송금하였고 박사방에서는 다수의 해외 거래소를 거치고 또 주소를 바꿔가면서 자신의 주소로 옮겨왔다면 추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해외 거래소 모두의 도움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박사방으로 직접 송금하였다면 100% 송금자를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변수는 박사방과 관련된 암호화폐 주소를 정확히 경찰이 파악했는지 그것 하나뿐이 없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특정 주소에 대한 사용자 정보가 확인되면 이후의 사용 내용은 모두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적을 힘들게 하기 위해 다수의 암호화폐 주소를 뒤섞는 믹싱 기술과 링 시그니처 기술을 적용한 것이 바로 모네로라는 암호화폐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박사방 송금에 모네로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추적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기술적인 부분은 항상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에도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곧 화려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금융경제, 화폐경제 등의 측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용어 몇 가지 알아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급락, 급등, 그렇지만 코인을 사고 파는 어린이, 즉 코린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떡락, 떡상입니다. 흑우, 검은소 아닙니다. 호구입니다. 빤스런 모두 털린 경우입니다. 존버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화채굴 다 날리고 원화 아르바이트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어드롭 암호화폐 출시하면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공중에서 공짜로 투하해주는 것입니다.